파이토치 1.11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이 버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버전 릴리즈에 대한 소식은 이 화면 상단에 있는 URL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 화면이 해당하는 이 URL에 접속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토치 1.11 버전에 대한 릴리즈 노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톨치 데이터라는 것과 펑크 톨치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톨치 데이터와 펑크 톨치라는 이 두 녀석은 1.11 버전에 릴리즈 되면서 정식으로 함께 쓰세요 하고 나온 버전이 아니라 베타 버전이에요. 아직 베타 버전이지만 한번 사람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것이죠. 한번 보여주고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확인도 할 겸 여러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주연은 1.11 버전이지만 주연 못지않은 조연급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톨치 데이터와 펑크 톨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파이토치 1.11 버전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도 세 가지만 집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Set Deterministic Debug Mode라는 것이고요. 이 녀석과 함께 등장한 것은 Get Deterministic Debug Mode인데 이 두 녀석이 어떤 경위로 추가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HFFT라는 녀석도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톨치 데이터, 베타 버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Deterministic Debug Mode라는 것은 어떤 경위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슈 글들 중에서 67386에 해당되는 그 이슈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개발자가 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2021년 10월 28일에 글을 남겼고요. 이때 그 Use Deterministic Algorithms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One Only라는 이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논디터미니스틱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뭐 에러를 내거나 또는 이제 그 경고 메시지만 출력하는 등과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Set Sync Debug Mode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녀석과 일치된 사용하는 법을 좀 일치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라도 Set Deterministic Debug Mode, 여기는 Determinism이라고 썼지만 Set Deterministic Debug Mode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방식은 중구난방이야. 어떤 거는 Set Sync Debug Mode라는 것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데 왜 이 Deterministic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공이 되지 않는 거니? 이것도 디버그 모드에서 Set Deterministic Debug Mode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뭔가 아다리가 맞고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니? 뭐 이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새로운 엄청난 기능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단지 코딩을 할 때의 그런 아다리가 맞는 아름다움과 간편함을 사랑하는 개발자들의 요구가 이제 이런 변화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Set Sync Debug Mode라는 녀석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torch.cuda.set sync debug mode 해서 디버그 모드를 인자로 주게 되어 있고 string 또는 int 타입으로 해서 이것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는 synchronous debug mode를 사용할지 말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만들면 되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다른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set이 있으니까 get도 같이 만들자 해서 set과 get 둘 다 만들어서 제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새로운 피처, 어떤 새로운 특징이 릴리즈에서 소개가 되었을 때는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 릴리즈 노트에서 공유한 이슈 글을 쫓아가서 그 글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생겨나게 만든 그 원인을 추적해서 더 들어가서 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글이 바로 이 Set Deterministic Debug Mode라는 것을 생겨나게 만든 그 원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은 실제로는 이 디버그 모드를 만든 글은 아니고요. 그것은 따로 이슈글로 파서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이슈글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이 Set Deterministic Debug Mode라는 것을 만들었고, 릴리즈 모드에는 실제 개발자가 만든 그 개발 과정이 담겨있는 이슈만 태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티베이션에서 이런 새로운 피처들이 추가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런 글들을 찾아가서 보면 나름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HFFT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 HFFT가 생겨난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쫓아가서 보면 이 이슈 글들 중에서 59127에 해당되는 이슈 글에 어떤 개발자가 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 있구나,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보면서 깨알같이 배울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파이토치에서 이미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RFFTN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HFFTN은 아직도 없는 거냐, 너네들 뭐 하고 있냐, 빨리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뭐 체크박스까지 만들어 놨죠. 좀 너무 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HFFT 이거는 우리 이미 갖고 있어, IHFFT 이것도 이미 갖고 있어, 그런데 좀 요 밑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도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63890번 이슈가 생성이 돼서 실제로는 요 글에서 이 59127번 글을 근거 삼아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노트에서는 이 HFFT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태깅되어 있는 이슈글은 요 63890번 이슈글이 태깅이 되어 있고요. 이 글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59127번 글에 의해서 모티브 삼아서 이 글이, 아래에 있는 63890번 글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파이토치에서의 도큐멘테이션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요 HFFTN이라는 이름으로 잘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N-dimensional discrete Fourier transform of Hermitian symmetric input sign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ourier transform을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희소식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이게 생겨났는지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글들을 찾아가서 보면은 깨알같은 즐거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설명을 드릴 때 앞서 슬라이드에서 HFFT가 추가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HFFTN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FFTN도 함께 사실은 함께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릴리즈 노트에 실제로 이게 함께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I는 인버스를 의미하고요. IFFTN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톨치 데이터 베타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슈글에서 단순 몇 개만 살펴봐서는 톨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따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모티베이션은 기존에 파이토치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밥 먹듯이 쓰는 데이터 로더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파이토치를 잘 써왔던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녀석일 텐데요. 친구 같은 녀석일 텐데, 이 녀석이 생각보다 지저분해.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자꾸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 하나에만 이것들을 다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지저분해졌어. 이게 뭐야? 고물 같아. 너무 그지 같아. 뭐 이런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좀 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그런 피처 혹은 원하는 애트리뷰트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로더의 대체물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톨치 데이터라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아직 베타 버전입니다.
아무튼 이 톨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 피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파이프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용어는 조만간 데이터 로더라는 이 파이토치에서 이 올드한 이 녀석을 조만간 갈아치울 녀석이기 때문이죠. 파일을 열거나 또는 뭐 텍스트를 파싱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별로 조각조각 내서 그 파이프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녀석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FSSPEC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파이프스는 사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터러블 스타일에 해당되는 데이터 파이프스가 있고 맵 스타일에 해당되는 데이터 파이프스로 해서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터러블 스타일 데이터 파이프스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이터 데이터 파이프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한 공식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문서 내용을 뭐 지금 여기서 줄줄줄 다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몇 가지 꼭지만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데이터 샘플이 어떤 이터러블한 어떤 순서를 가져서 그 나열된 그런 뭐 리스트 같은 그런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클래스를 너가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 이터 데이터 파이프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상속받아서 쓸 때는 이 언더바 이터 언더바에 해당되는 함수를 overwrite 해서 재정의해가지고 만들어 주어야 한다. 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 이터 데이터 파이프를 상속받아가지고 그것을 재정의해서 이 언더바 이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 톨치 데이터 파이프스 이터 안에 예를 들어 이터러블 래퍼라는 요 클래스를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녀석은 앞서 방금 문서에서 보았었던 이터 데이터 파이프라는 녀석은 전혀 다른 녀석이죠. 그죠? 전혀 다른 녀석이지만 지금 요 예시 샘플 코드로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공식 문서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용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터러블 래퍼라는 녀석을 range 10 해가지고 넣으면 이 안에는 0부터 9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터러블 래퍼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함수, 사실은 매핑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공식 문서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과 같이 앞서 만든 이 이터러블 래퍼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로서의 맵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코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range 10에 의해서 0부터 9까지의 값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올 것이라고, 들어가는다고 그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람다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더하기 1을 해주고 있죠. 순서대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맵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람다 함수를 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 0부터 9까지의 값들 각각에다가 할당해가지고 매핑해가지고 적용을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리스트 타입으로 바꿔서 화면에 찍어보면 0부터 9가 아니라 1부터 10이라고 찍히고 있는 것이죠. 더하기 1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번엔 또 그 점 필터 멤버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번에는 요 x 땡땡 해서 람다 함수를 또 적용하고 있는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 즉 짝수인 것들에 대해서만 남기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어보면 2, 4, 6, 8, 10만 남아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 이 람다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한 것이며 이게 어떻게 해서 1부터 12, 2, 4, 6, 8, 10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이 파이썬 코드 자체에 대해서 이 람다 함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멤버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파이썬에 대한 기초 문법부터 해서 람다 함수 용법,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상속에 대한 개념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신 후에 이 코드를 보셔야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이 람다와 같은 것들의 동작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 iterable wrapper라는 이 녀석이 어떻게 쓰였는가가 주 목적인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range 10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포문에서 많이 쓰이는 녀석이죠. 0부터 9에 해당되는 값들이 튀어나온다. 순서대로 튀어나올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iterable 하잖아요. range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iterable wrapper라는 이름의 이 녀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map이라든지 .filter라든지 하는 함수들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 iter 데이터 파이프와는 전혀 다른 녀석이잖아요. iterable wrapper라는 녀석이. 그 이유가 이 iterable 스타일에 속하는 다양한 데이터 파이프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 URL에 들어가시면은 전체 그 리스트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꽤 많기 때문에 이 화면상에 다 나열하는 것은 그다지 재미가 없어서 URL을 알려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10가지 유형의 데이터 파이프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앞서 그 코드에서 살펴보았었던 iterable wrapper라는 이 클래스는 이 10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이 others, 8번째 있는 이 others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 10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파이프들이 전부 다 iterable 스타일에 속하는 녀석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바로 이렇게 이미 많은 데이터 파이프들이 친절하게 잘 제공이 되고 있고 지금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이 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앞서 설명을 했었던 요 iter 데이터 파이프를 직접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흔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미 만들어서 제공되는 다양한 iterable wrapper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iterable 스타일에 속하는 데이터 파이프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함으로써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map style 데이터 파이프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 map 스타일이라는 것에서 이 맵과 앞장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요 매핑에 해당되는 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map 스타일 혹은 iterable 스타일 하는 요 스타일 앞에 붙은 요 단어들은 데이터가 어떤 스타일이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매핑은 데이터가 어떤 스타일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매핑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위에서 얘기하는 스타일 앞에 붙은 용어들은 데이터가 이터러블한 것이냐 혹은 맵 스타일의 데이터인 것이냐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맵 데이터 파이프 클래스에 대한 공식 문서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걸 뭐 다 살펴보는 건 역시 별 재미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데이터의 형식이 이 키에서 데이터 샘플로, 즉 키 밸류 쌍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의 경우에는 요 맵 데이터 파이프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때는 요 get 아이템과 같은 함수들을 좀 재정의해서 써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해당되는 문서에서 제공되는 샘플 코드에서 보면 앞서 보았었던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시퀀스 래퍼라는 또 다른 녀석을 또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코드는 앞서 그 맵 스타일이 아니라 이터러블 스타일에 대한 샘플 코드에서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면 더하기 1 하는 람다 함수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짝수에 해당되는 것들만 모으는 대신 이번에는 배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2개씩 묶어주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자체가 이미 제공되는 것 자체가 키밸류쌍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range 10이라고 해서 0부터 9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형태를 가정해서 그 상황을 가정해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앞서 얘기했었던 키밸류 쌍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맵 데이터 파이프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써줘야 한다라고 설명은 물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맵 스타일의 데이터 파이프니까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맵 스타일에 해당되는 데이터 파이프 중에서도 이런 시퀀스 데이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시퀀스 래퍼라는 녀석은 이 맵 스타일에 속하는 데이터 파이프가 보다시피 몇 개 없어요. 아직 몇 개 없는데 이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존재하고 있죠. 시퀀스 래퍼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있고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면 wraps a sequence object into a map data pipe. 그러니까는 시퀀스에 해당되는 시퀀스 형태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맵 데이터 파이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녀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이터러블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 맵 스타일에 속하는 이 다양한 데이터 파이프들을 잘 우리는 사용을 하기만 해도 웬만한 코딩은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맵 데이터 파이프를 상속받아서 직접 구현해서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